장래가 기대되는 짱구 39세 무직의 떡잎나이트 진상손님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술주정을 부리고 집안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짱구를 위해서 차려준 부곡국을 치우는 유리만 처연하게 되었네요. 2014년 카연겔에서 연재된 짱구는 못말림은 제목에서 묻어나는 장난기와 다르게 등장인물 모두가 막장으로 치닫는 만화입니다. 저번에 소개드린 스폰지밥 U 에피소드와 달리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이게 짱구일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원작의 설정을 갖다 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2014년에 연재되었지만 2020년인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 만화인 이유는 있는 법이죠. 스토리를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짱구는 인력수 잡부, 소위 말하는 노가다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짱구는 작업을 하다가 본사에서 왔다는 귀한 분을 보게 되는데 관리소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철수였죠. 철수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소주를 까는 짱구는 사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식들이 고생을 하며 새벽 2시에 택시비가 없다며 노래방에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오지 않았다고 아침부터 집안을 풍비박산해 놓는 폭력가장 그 자체입니다. 급기야 칼까지 내들고 폭력을 휘두르려는 찰나 맹구가 들어가서 짱구를 막아섭니다. 맹구는 복싱 챔피언 출신이지만 나이를 먹고 동네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죠. 고객들의 펀치를 받아주느라 수전증이 생길 정도로 몸이 안 좋아 보이지만 병보다는 병원비가 무섭다는 말을 뱉으며 하루를 또 근근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소심하던 훈이는 떡잎나이트의 주인 겸 건달을 하고 있습니다. 떡잎나이트의 직원이 짱구의 폐악질을 못 참고 하소연을 하자 훈이는 짱구가 하나뿐인 동생을 잃더니 정신이 나와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하죠. 9년 전 짱구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이야 좀 험하지만 술도 안 마시고 가정적인 평범한 아버지였죠. 화목하게 삶을 보내던 중 만삭이 짱아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과속을 하며 다가오는 차량에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로 짱아가 죽고 맙니다. 그 스트레스로 머리는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죄책감에 운전을 못하게 되고 성격까지 파탄하게 된 거죠. 이까지가 짱구는 못말림의 8화 중에 4화 50%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라인이랄 것이 별로 없죠. 이 작품은 드라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희극도 비극도 아니고 사건도 반전도 출생의 비밀도 없습니다. 이 작품은 굳이 따지면 옴니버스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좋을 듯해요. 짱구는 못말림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고 가도록 하죠. 이 작품이 동심 파괴물로 불릴만한 거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설정 외에는 원작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짱구가 막장 인생을 산다라는 흥미로운 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심 파괴물은 추억 속의 인물들이 냉혹한 현실을 산다는 괴리감을 즐기는 작품이지만 이 인물들이 추억 속의 인물이라는 생각은 2화쯤 끝나면 잊혀지고 별개의 신짱구가 생성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 작품의 동심 파괴 요소는 서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인물 5명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는 설정, 리얼 소꿉놀이를 즐겨하던 유리가 현실의 결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성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짱구가 현실을 잊고 환상을 갈구하는 모습, 똑똑하던 철수가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 등 기본적인 설정을 깔아주는 역할과 그 설정을 배반하는 현실을 더 아이러니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작품은 동심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아니라 서사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작품임을 알 수 있죠. 제가 생동감 있는 묘사를 말했었죠. 이 작품은 스토리가 변변찮은 대신 살아 숨쉬는 깡패의 모습, 생동감이 있는 가정폭력, 실일 정도의 삶의 무게를 묘사합니다. 이 작품을 리얼리즘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짱구는 마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용직을 전전하는 삶입니다. 집에서 가정폭력까지 일삼는다는 점에서 하류 인생 그 자체죠. 그 설정에 어울리는 천박한 어휘와 자기 한탄이 섞인 욕설들은 설정뿐인 하류 인생이 아닌 현실에서 본 듯한 막장 아저씨를 그려낸 듯 보입니다. 짱구가 대머리인 것도 그저 웃기려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짱아의 죽음이 자신 때문에 한 죄책감,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머리가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겠죠? 4화 말미에 나오는 빠져나가는 머리칼과 함께 오해라는 젊은 시절의 짱구가 완전히 대머리가 된 지금의 짱구와 오버랩되는 장면을 보면서 짱구의 머리가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죠. 작가 조철은 복싱을 취미로 하고 건달 생활을 해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복싱 챔피언인 맹구 이야기와 건달인 훈이 이야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되죠. 특히 모두가 감탄한 것은 훈이가 사시미로 사람을 죽일 때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시미에 500원을 감아놓는 장면, 짱구가 노가다를 할 때 유리 양증을 하는 사람에게 깡패라고 이죽거리는 장면들을 보며 작가가 현장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감탄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주연들의 상황과 심리를 묘사하는 다양한 컷들을 통해 작가는 현실이라는 지옥도를 최고로, 어쩌면 최악으로 묘사해냅니다. 삶에 대한 경각심을 줄 정도예요. 기독교의 지옥을 이분이 묘사했으면 무슨 사람들이 기독교로 귀의했을 정도예요. 짱구는 못말림에 나오는 주연들은 선인이 없습니다. 대부분 악인이라고 봐야 하죠. 그나마 선인에 가까운 유리나 맹구 역시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유리는 작가 피셜, 게을러서 자신의 노력 없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사람이고, 맹구는 우유부단해서 협회관의 이권 다툼에 끼어들어 폭력 사태에도 참가했죠. 가정폭력이 희생당하던 짱구의 아들 짱가는 자신도 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자라게 됩니다. 혐오를 컨텐츠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유혹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자신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깔보죠. 덕분에 이런 피카레스크
장르는 더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작품의 절대 악은 사람도 여러 죽이고 어쩌면 친구까지 간접적으로 죽였을지 모르는 훈이입니다. 짱구 또한 훈이에게 절대 뒤지지 않죠. 조직폭력배들끼리 담그는 훈이보다 집의 폭군인 아버지를 더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죠. 피카레스크 장르에서 우리는 그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미화도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도 아닌 그저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요. 짱구는 가족을 잃은 죄책감, 훈이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악한이 되었고, 유리는 가정폭력으로 학습된 무기력, 맹구는 생활고와 정 때문에 비리에 얽매이게 되죠.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은 폭력이란 결론으로 발산되지만 사연을 들어보면 다들 연민할 구석이 있죠. 악한 자도 휴머니즘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영화 사조 중에 네오리얼리즘이란 것이 있습니다. 1950년대 회전국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죠. 전후 혼란한 상황, 빈곤한 사회, 회비주의적 현실을 담은 비참한 특징을 담고 있어요. 전후에 잠깐 반짝했던 스타일이기에 금방 사그라들었지만 이런 비참함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특징은 후대의 영화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죠. 한국에서는 독립영화 똥파리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짱구로 못말림은 네오리얼리즘을 그대로 흡수한 영화 같은 만화예요. 네오리얼리즘 작품들에는 논리 정연한 스토리라인이 없습니다. 철수는 뜬금없이 죽고 짱구는 시간대를 오가면서 쓰레기짓을하고 결말부에서 짱구가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말죠. 이쪽이 현실에 더 가깝잖아요? 드라마 쪽이 현실에 가까우면 왜 드라마틱하다는 얘기가 리얼하다의 반대말이겠습니까? 짱구는 못말림의 주연들은 모두 사회의 최하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자는 선하게 묘사되는 평범한 드라마와 달리 네오리얼리즘과 피카레스크에서는 언더도그마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약자가 악인이 되고 악인이 곧 약자죠. 2019년을 강타한 기생충에서도 악한 약자와 선한 강자를 묘사했었죠. 저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악인에게도 연민을 품게 됩니다. 그저 쓰레기, 나쁜 놈, 왜 저렇게 산대? 같은 반응을 보이기엔 세상에는 짱구는 못말림의 주인공들이 존재하고 그들도 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작품의 짱구도 가정폭력범이지만 나름의 가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에 꼬아서 발현되는 것이 문제죠. 실패한 스스로의 모습과 우울감, 해결할 수 없는 분노들이 응축된 악한 짱구에게서 나약함을 발견할 때 그들이 악한 힘을 알면서도 동정심을 느낍니다. 짱구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인생은 마음 조금 달리 먹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만화의 네오리얼리즘을 꿈꾸는 짱구는 못말림, 그 주인공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수렁처럼 깊은 어둠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여운이 깊게 남는 작품입니다. 종종 우울한 작품들을 다루었지만 초현실적인 무언가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현실적인 좌절감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공룡 둘리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질 예정이니 무기력하게 다음 작품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